여러분, 지금 조단위 계약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과 무려 5조 9,442억 원, 거의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도 2조 원이 넘는 LFP 계약을 따냈고, SK온 역시 약 2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확보했죠.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ESS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계약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비중을 줄였던 삼성 SDI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주가가 내려온 구간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S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종목 4곳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 셀 기업만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은 부품주와 장비주가 숨어 있습니다. 셀 기업이 미국에서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판매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생산 장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을 국내 협력사들이 공급하는 구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부품주와 장비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ESS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핵심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에 질문을 한 번 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건설하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단 1초의 정전도 허용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는 순간 즉시 전력을 공급해주는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지면 발전할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춥니다. 이렇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전기를 그대로 전력망에 연결하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밤이나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꺼내 쓰는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수록 ESS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과 한국 내수 시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구조가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의 ESS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설치량 역시 2026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삼성 SDI 연구소장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글로벌 시장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예상하는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요? 아직도 많은 투자자는 ESS를 먼 미래의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조단위 발주가 시작됐고 배터리 생산 라인이 ESS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협력사들까지 미국 현지에 신규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산업은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기존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을 이미 ESS 전용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 공장과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 공장 역시 올해 ESS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도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의 4개 라인 가운데 3개를 ESS용으로 배정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공장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진 사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용 ESS 수요가 급증하자 배터리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생산 라인을 과감하게 옮긴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ESS 매출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ESS 수주 잔고도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고요. 삼성 SDI 역시 올해 ESS 매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결정적인 계약까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LNF와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6천억 원어치를 공급받고 이후 3년간의 우선 공급 옵션까지 포함된 대형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 SDI가 미국 ESS 시장을 겨냥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양극재부터 배터리 셀과 모듈, 인클로저, 냉각장치와 소화 시스템까지 핵심 공급망을 국내 협력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 공급망을 책임지는 핵심 협력사들이 바로 오늘 살펴볼 4개 종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미국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인 PGE와 대형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ESS 단지가 자르노비에츠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게 됩니다. 하나큐셀과 체결한 미국 계약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유럽의 생산시설이 늘어날수록 국내 부품업체와 장비업체의 납품 기회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이 미국 ESS 시장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판을 바꾼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대 58.4%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가 연이어 붙으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해진 겁니다. 지난해까지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중국산 비중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한국 배터리 3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 핵심 전력망에 설치되는 ESS는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중국산 장비가 연결될 경우 원격 제어나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와 안보라는 두 개의 장벽이 중국 기업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세액 공제입니다.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전체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국내 부품업체와 장비업체도 함께 현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배터리 3사가 받은 AMPC 누적 금액도 약 2조 1264억 원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NEF의 티어 1 리스트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리스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기업 최초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글로벌 발주처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주요 기준에 한국 배터리가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관세와 안보 규제, 현지 생산 세액 공제까지 한국 기업의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배터리 셀 기업을 넘어 국내 부품업체와 장비업체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3차와 4차 입찰도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전력망 안정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안보 사업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부터 부품업체와 시스템 통합업체까지 국내 공급망이 수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5,200억 원까지 투입됩니다. 해외 수요와 국내 공공입찰, 정부 예산이라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메가팩을 테슬라의 핵심 성장 사업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 6조 원 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상대도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메가팩 생산을 확대할수록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수주 물량은 다시 국내 부품업체와 장비업체로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국민연금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미국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IRA 세액 공제, 국내 공공 ESS 입찰, 그리고 추가 병정 예산 투입까지 4가지 대형 호재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시기를 주목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짧은 시세 차익만 노리고 움직이는 투자 주체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이후를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이죠. 국민연금의 진입은 이번 ESS 성장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박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ESS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중국산 배터리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 2번, 미국 전력망의 보안 규제 강화. 3번,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4번, 스마트폰 교체 수요의 급격한 증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맞추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맞추면 대박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걸 안 받아가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정답이랑 이름,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정답 확인되면 바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구조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셀 기업이 미국에서 ESS를 많이 생산할수록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생산 설비 확대와 부품 발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국 셀 기업의 수주가 늘어날수록 협력사로 흘러가는 돈도 커집니다. 특히 덩치가 작은 부품업체와 장비업체는 신규 발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와 폭이
대형 셀 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의 자금이 셀 기업으로 들어오고 셀 기업의 매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의 실적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형 셀 기업은 실적이 늘어나도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부품주와 장비주는 수주와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훨씬 강한 주가 탄력이 나타날 수 있죠. 2차전지 시장의 전성기에 에코프로비엠이 LG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비슷한 흐름이 이번에는 ESS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소재주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부품주와 장비주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함께 성장했던 구조와 비슷합니다. 미국 ESS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캔과 냉각 시스템, 소화장치, 양극재 가공 장비와 아변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제품들을 국내 협력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개 종목이 바로 그 공급망의 핵심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윤성 FNC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ESS 생산을 확대할수록 장비 수주 기회가 커지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배터리 제조의 첫 단계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 여러 원료를 균일하게 섞는 작업입니다. 원료가 제대로 혼합되지 않으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장비는 배터리 생산 공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윤성 FNC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의 믹싱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ESS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할수록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은 이미 ESS 전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 공장과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 공장도 ESS 생산 라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과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까지 양산을 확대하고 있어 장비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은 고객사가 한 곳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ESS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새로운 수주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원료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기술이 중요해 믹싱 장비의 정밀도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기존 3원계 배터리 라인을 LFP 라인으로 바꾸려면 장비를 교체하거나 공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설립 이후 약 40년간 기술과 양산 경험을 축적했고 국내 배터리 3사와 해외 생산 시설까지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 그래서 첫 번째 ESS 핵심 장비주로 윤성 FNC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성 SDI가 미국 ESS 생산을 확대할수록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핵심 부품사입니다. 상신 EDP 전체 매출의 약 90.2%가 삼성 SDI에서 발생합니다. 배터리 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알루미늄 캔을 핵심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캔은 단순한 금속 용기가 아닙니다. 배터리는 내부 압력과 열에 민감해 캔의 두께나 형태에 작은 오차만 발생해도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판을 이음매 없는 깊은 용기로 정밀하게 성형하는 딥드로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불량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상신 EDP는 미국 인디애나 공장을 기존 6개 라인에서
9개에서 10개 라인 규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라인 3개는 2026년 3분기까지 설치를 마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 SDI도 2026년 4분기부터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상신 EDP의 증설과 삼성 SDI의 양산 일정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겁니다. 특히 ESS용 각형 배터리는 전기차용보다 셀의 크기와 용량이 커 대형 전용 캔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전체 면적을 일정한 두께로 성형하기 어려워 기술 진입 장벽도 높아집니다. 상신 EDP는 삼성 SDI와 20년 넘게 협력하며 관련 기술과 양산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위험은 있지만 삼성 SDI의 미국 생산 확대가 매출 성장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삼성 SDI의 ESS 양산과 미국 현지 증설 시점이 맞물리고 있는 기업. 그래서 두 번째 ESS 핵심 부품주로 상신 EDP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ESS 시장이 성장할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냉각과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안전장치 시장입니다. ESS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한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열폭주가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화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내 안전 규정은 더욱 강화됐고 미국 역시 NFPA 855 기준을 통해 화재 감지와 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과 화재를 초기에 막는 소화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한중 NCS의 강점은 이 두 가지 안전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중 NCS는 삼성 SDI의 컨테이너형 ESS의 순환식 냉각 시스템과 소화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SBB 1.5와 1.7 모델에 관련 제품이 적용됐고 차세대 SBB 2.0 LFP 모델에 들어갈 신규 냉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82%가 ESS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ESS 시장의 성장과 실적이 직접 연결되는 전문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미국 현지 생산시설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는 인디애나주 헌팅턴 산업단지에 약 5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ESS 부품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2027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근 삼성 SDI 생산 라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2027년 매출을 약 7,221억 원, 영업이익을 57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752억 원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미 미국 공장 건설과 차세대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SDI의 미국 ESS 확대와 함께 안전 시스템 수요를 직접 흡수할 기업. 그래서 세 번째 ESS 핵심 부품주로 한중 NCS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 배터리 3사가 LFP 생산 라인을 확대하거나 기존 공정을 전환할 때 장비 수주 기회가 커지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PNT는 시장에서 SK온의 주요 장비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배터리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아변 장비와 슬리터 장비입니다. 믹싱을 마친 양극과 음극 재료를 얇고 균일하게 눌러주는 것이 아변 공정입니다. 이후 전극을 정확한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이 슬리팅 공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두께나 크기의 오차가 발생하면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안전성까지 떨어질 수 있어 장비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PNT의 강점은 고객사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SK온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까지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미국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신규 장비 수주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기존 3원계 배터리와 원료 특성과 전극 공정 조건이 다릅니다. 기존 전기차용 라인을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하려면 압연과 슬리터 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공정에 맞게 개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SK온의 미국 조지아 공장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주 랜싱 공장,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 공장, 삼성 SDI의 인디애나 공장까지 생산 전환이 이어지면 PNT의 수주 기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한번 공급하고 끝나는 제품도 아닙니다.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고객사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전극 공정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장비와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필요합니다. 당장은 LFP 전환에 따른 장비 발주를 기대할 수 있고 이후 전고체 배터리 설비 투자까지 이어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네 번째, ESS 핵심 장비주로 PNT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ESS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미국 ESS 시장은 앞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 시장이 함께 열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미중 갈등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적용되는 최대 58.4% 수준의 관세와 IRA의 현지 생산 요건이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채워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작습니다. 한국 기업의 납품 실적과 현지 생산 경험이 쌓일수록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더 큰 주가 탄력은 대형 셀 기업보다 부품주와 장비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찾아 나선 광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와 청바지처럼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한 상인들이 큰 돈을 벌었죠. ESS 시장도 비슷합니다. 셀 기업이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판매할 때마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도 함께 공급돼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협력사는 수주 증가가 실적과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오늘 살펴본 네 종목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윤성 FNC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믹싱 장비를 공급하며 LFP 생산 전환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상신 EDP는 삼성 SDI에 배터리 캔을 공급하며 미국 현지 양산 확대와 증설 시점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한중 NCS는 냉각 시스템과 소화 장치를 함께 공급하고 미국 생산 시설까지 준비하고 있는 ESS 안전장치 전문 기업입니다. PNT는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LFP 전환과 전고체 배터리 투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장비 기업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네 종목에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배터리 셀 기업의 수주와 생산 확대가 이어져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대형 셀 기업의 수주가 줄거나 실적이 꺾이면 부품주와 장비주 역시 매출 기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함께 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자금을 집중하기보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셀 기업의 대형 수주 공시와 생산 설비 증설, 양산 계획도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시점을 판단해야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담긴 뉴스보다 기업이 직접 발표하는 공시가 더 중요합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한 뒤 고객사의 수주와 증설 공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형 계약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후에는 이미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환호할 때 뒤늦게 따라가기보다 아직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구간에서 실적과 수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수주를 확보한 노력도 이제 조단위 계약과 수주 잔고라는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와 공급 관계가 확인되는지, 신규 발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미국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매수할 시점이라기보다 배터리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선별해야 할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4종목도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재무제표와 수주 공시, 고객사 의존도와 증설 일정을 직접 확인한 뒤 자신의 투자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식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구독자 감사 자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 전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전부터 단타, 시초가, 돌파매매, 눌림목, 스윙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조건 검색식 13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 2중 바닥, 3중 바닥, 쐐기형처럼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과 매매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급 차트 패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이미 크게 오른 뒤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차트의 어느 구간을 확인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발굴부터 차트 분석,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식좌표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오히려 채널 초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 오픈 기간에 한해 지금 보시는 3가지 자료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신청 화면에서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조건 검색식 설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차트 패턴과 매수 타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강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종목을 효율적으로 찾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매 전에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무료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식 좌표가 앞으로 더 좋은 종목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